안녕하세요, 장카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어나더 클래스를 보여주며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메시. 그런 메시의 최절정기는 메시가 25살이던 2012년 1년간 무려 91골을 기록하던 해였습니다. 메시가 2012년 91골을 기록하며 1972년 독일의 전설적인 골머신 게르트 뮬러가 갖고 있던 85골이란 기록을 40년 만에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3년 최다 득점 기록이 사우디 리그와 포르투갈에서 득점을 한 호날두의 53골임을 감안하면 현대 축구에서 메시의 91골은 천상계보다 더 위에 있는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메시가 더욱 대단했던 것은 91골은 단 69경기에서 나온 기록이며 22개의 도움까지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메시는 경기당 1.31골을 득점했고 66분마다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적립했습니다. 당시 어떠한 공격수도 메시보다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고 어떠한 플레이메이커도 메시보다 많은 도움수를 기록하지 못하였죠. 91골 중 바르셀로나에선 60경기 79골,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선 9경기 12골을 기록하였으며 라리가 38경기 59골, 챔피언스리그 12경기 11골 등 메시가 득점하지 못한 경기는 1년간 23경기에 불과한데요. 당시 메시는 단일 리그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무대에서 일관된 득점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는 어떻게 91골이라는 어마무시한 득점력을 뽐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오넬 메시가 1년간 91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전술. 리오넬 메시가 2012년에 91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엔 그 당시 메시를 중심으로 전술을 최적화한 펩 과르디올라의 전술 세팅이 있었습니다. 과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를 이끌던 시기, 특히 2012년은 메시를 중심으로 가짜 9번 역할을 적극 활용하며 팀이 메시에게 찬스를 창출하는 데 집중한 시기입니다. 전통적인 중앙 공격수 대신 메시가 중간지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 수비수들이 메시의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며 자연스럽게 메시가 득점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과르디올라가 메시를 가짜 9번으로 활용한 시기는 2009년으로 올라갑니다. 메시가 처음으로 펄스9으로 지시받은 경기는 다름 아닌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 2009년 5월 2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라리가 34라운드였습니다. 당시 과르디올라는 레알 마드리드의 강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다가 그들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생기는 공간을 역이용해야겠다는 영감을 얻었고 경기 전날 메시에게 펄스9이라는 역할을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과르디올라는 펄스9으로 나온 메시가 미드필더로 내려와 부스케츠, 차비, 이니에스타 등과 연계 작업을 하길 원했고 상대 센터백이 메시를 막기 위해 끌려 나왔을 때 측면에 위치한 에투와 앙리에게 그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주문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팀에 에투, 앙리 등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있었음에도 이들을 측면으로 활용하며 메시를 중앙, 가짜 9번 자리에 활용한 것이죠. 이 전술로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적인 6대2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최전방과 중앙 가리지 않고 드리블과 돌파, 슛, 키패스까지 모두 가능한 메시의 실력을 일찍이 알아본 과르디올라의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또한 메시의 뒤를 바치는 전설적인 새 얼간이와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바르셀로나의 빠르고 정확한 패스 플레이, 즉 티키타카 전술이 메시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미드필더와의 빠른 패스와 극단적인 볼 점유를 통해 메시가 득점 지역에서 빈 공간을 찾을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찬스도 많아진 것이죠. 더욱이 차비와 이니에스타의 정교한 패스가 메시에게 전달되면서 득점 효율이 극대화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아직까지도 축구계의 전설 매치 중 하나로 꼽히는 12-13 챔피언스리그 셀틱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선 당시 바르셀로나가 볼 점유율 89%라는 역대급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셀틱의 카운터 어택 2개에 당하며 2대1로 패배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11-12 시즌을 끝으로 사임한 가르디올라의 후임 티토 빌라노바 감독 시절의 일입니다. 나아가 가르디올라는 11-12 시즌 메시와 함께 전방 3투볼 구성한 페드로와 알렉시스 산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는데 페드로에겐 양측면에서 뛰어난 속도를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넓히는 역할을, 알렉시스 산체스에겐 몇 년 전 앙리와 에투에게 요구했듯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는 움직임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산체스 특유의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메시의 수비 가담 빈도수를 줄여준과 동시에 메시가 공격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죠. 이러한 페드로와 산체스의 유연한 포지셔닝을 통해 상대 수비진을 다양한 방향으로 끌어냈으며 이로 인해 메시가 최적의 득점 상황을 얻는 빈도가 높아졌던 것이죠. 이러한 디테일한 전술 주문으로 인해 메시 또한 훗날 인터뷰에서 가르디올라 감독으로부터 전술, 공간 활용, 볼 소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시는 나는 전술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전술, 공간, 볼 소유에 대해 많이 가르쳐주신 분은 과르디올라 감독님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의 개인 기량. 과르디올라의 완성도 높은 전술적 지시와 더불어 메시의 개인 기량 또한 메시가 91골을 넣을 수 있던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입 아플 정도로 전성기 시절 메시의 개인 기량은 그 어떤 수비수도 감히 볼을 건들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는데요. 당시 메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리블 능력을 선보였고 혼자서 수비수들을 제치고 득점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빈번했는데 11-12 시즌 메시는 경기당 4.5
4.8개의 드립을 성공시켰고 이는 70%의 성공률에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91골을 성공시킨 메시의 결정력 또한 물이 올랐던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메시는 4개의 슛을 시도하면 1개의 골을 성공시키는 결정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 당시 6개의 슛 중 1개의 골을 기록한 호날두보다 좋은 기록이었으며 25%의 슛 컨버전 비율은 아직까지도 메시 커리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메시는 슛을 어디에서 하든 매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어려운 각도에서도 쉬워 보이는 득점을 종종 만들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는 득점뿐 아니라 어시스트 부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는 단순히 득점하는 선수를 넘어 경기를 이해하고 찬스를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라리가에서만 1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메시가 단지 득점에만 집중하는 선수가 아님을 보여주었는데요.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패스로 득점 찬스를 제공하는 모습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경기당 2.1개의 키패스, 0.5개의 빅찬스 창출 등 바르셀로나 공격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풀시즌 소화. 마지막으로 그 당시 메시가 부상 없이 모든 시즌을 소화한 것도 91골 기록 경진의 큰 밑바탕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15년 가까이 축구계를 지배한 메시와 호날두 모두 큰 부상 없는 커리어를 보내왔지만 그렇다고 부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메시의 경우 프로 데뷔를 한 05-06 시즌부터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 22-23 시즌까지 무려 39번의 부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를 막기 위해 매경기 메시에게 들어오는 거친 태클과 몸싸움으로 인해 잔부상이 많았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메시는 해당 기간 동안 총 700일, 130경기를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매년 잔부상이라도 있던 메시의 부상이 이력에 단 2개의 해 2011년과 2012년만 부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2012년은 메시가 크게 다치지 않고 체력과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한 한 해였으며 철저한 체력 관리와 훈련 덕분에 많은 경기에서 꾸준히 활약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높은 득점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역시 퍼포먼스의 기본은 부상 없는 건강한 신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메시는 결국 게르트 밀러의 기록을 40년 만에 경신하며 91골이라는 대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메시는 2012년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메시의 개인 능력만큼은 빛났지만 2012년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레이 단 1개의 우승컵만 획득하며 메시의 성적이 팀의 결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은 2012년 91골의 메시 기록을 깰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메시가 91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자유로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며 이상 택배크로스 장인 장카프였습니다.